이것은 단순한 또 하나의 하이브리드가 아닙니다. 37mpg의 강력한 터보 하이브리드입니다. 우수한 주행거리와 파워로 당신의 다음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곳이 어디든지. 올류 소렌토 터보 하이브리드, 세계 최초의 스토리텔링 머신.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보건당국이 빠르면 이번 주 내로 전국민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부스터샷을 권고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률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알라바마주에서 코로나 입원 환자가 크게 늘면서 집중 치료실도 포화 상태입니다. KIB 알라바마 주지사는 비상명령을 내렸지만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여전히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LA 필하모닉이 콘서트 입장객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증명서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공연 관계자들 모두 백신 접종 의무화됩니다. 최근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가 위헌이라는 연방법원의 결정이 내려지면서 이곳 캘리포니아주에서도 관련 소송이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탈레반 정권 인수선언 이후 아프가니스탄 상황에 대해 긴급 대국민 연설을 했습니다. 철군을 후회하지 않는다며 미국의 국익이 없는 곳에서는 싸우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을 탈출하려는 시민들이 한꺼번에 몰려 한때 마비됐던 카불 국제공항은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각 나라는 아직 남아있는 대사관 인력과 현지인 탈출을 위해서 군 병력과 군용기를 추가로 보내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연방정부의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인 푸드스탬프 혜택이 10월부터 25% 인상됩니다. 프로그램이 전국적으로 처음 시행된 1975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입니다. 연방정부가 미국 최대의 저수지인 콜로라도강 미드호의 물 부족 사태를 사상 처음으로 선언했습니다. 미드호에서 일부 식수를 공급받고 있는 LA와 라스베가스 등 서부 주요 도시의 상수도 공급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LA 통합교육부가 일제히 대면 수업으로 개학했습니다. 어제 등교 대란이 벌어졌습니다. 통합교육부가 처음으로 실시하고 있는 자가 체크 프로그램 데일리 패스가 제대로 작동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LA 시내 모든 공립학교 인근에서 노숙을 금지하는 조례안이 추진됩니다. 존 보스카이노 15지구 시의원은 공립학교에서 500피트 이내에 노숙 금지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마크 리들리 토머스 10지구 시의원이 LA 시장 선거 불출마를 선언하고 홈리스 문제 해결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A 한인타운 선거구 단일화를 위한 서명운동에 10,000명 목표를 세운 가운데 지금까지 1,000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명성의 거리 등 헐리우드 거리가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헐리우드를 찾는 여행객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전국의 7월 소매 판매는 감소했습니다. 연방상무부는 오늘 아침 7월 소매 판매가 1.1% 감소했다고 밝혔고 높은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이 내홍 끝에 경선준비위원회가 마련한 2차례 토론회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이준석 당대표 리더십에 큰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한국을 국빈 방한 중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동반자 관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유해를 모셔온 홍범도 장군에게는 건국 훈장 최고 등급인 대한민국장을 수여했습니다. LA 다저스가 피츠버그와의 경기에서 2대1로 승리했습니다. 피츠버그의 박효준 선수는 3타수 무안타에 그치면서 3경기 연속 무안타로 부진합니다. NBA 필라델피아가 팀 간판 선수 조엘 엠비드와 4년 1억 9,600만 달러에 연장 계약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소비자 판매가 저조한 모습을 보이면서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76.3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대체로 맑겠고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 84도에 상승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미주 취항 30주년을 맞은 아시아나항공 지난 30년간 함께해 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와 쾌적한 최신 항공기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1년 8월 17일 화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입니다. 어제 LA 통합교육부에 등교를 했던 학생들 최대 2시간까지 기다렸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개학 첫날 1년 반 만에 하는 대면 수업이었는데 첫날부터 등교 대란이 벌어졌었습니다. 최대 2시간이 늦게 수업이 시작되는 등 수업에도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이 데일리 패스 때문에 그런데요. 일일 건강을 체크하는 앱 데일리 패스가 학생들을 집에서 자가검진하고 엄마들이 자가검진 확인을 하는 QR코드를 받아야 학교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어제 이 데일리 패스 앱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학부모들이 접속하면서 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1년 반 동안이나 학생들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준비할 시간이 있었는데 그거 하나 제대로 못하냐라는 학부모들의 비난이 어제 하루 종일 쏟아지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지금 등교 상태는 어떤지 지금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아이를 등교시켰거나 아이를 등교 시키고 계시는 분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저희한테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LA 카운티의 코로나 수치가 연일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공공보건당국의 어제 발표에 따르면 어제 하루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2,42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일일 확진자 수가 큰 폭으로 늘면서 입원 환자도 함께 늘었습니다. 코로나 입원 환자 수는 1,653명으로 1,700명대를 바라보고 있고 사망자 수는 5명이 늘었습니다. 한편 어제 보고된 일일 확진자 사망자 수는 주말 동안 진행된 보고 지연과 검사 범위 축소를 감안할 때 오늘 대폭 늘어난 수치가 보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조만간 전 국민에게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부스터샷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행정부 당국자 2명을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가 대다수 국민이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8개월이 지난 뒤 부스터샷을 맞아야 한다는 권고를 빠르면 이번 주 내 내놓을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최우선 접종 대상은 요양시설 거주자와 의료진이 될 전망입니다. 델타 변이에 대응한 추가 방어막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인식시키는 것이 당국의 목표다라고 뉴욕타임즈는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AP통신뿐만이 아니라 지금 오늘 오전에 이 소식이 전해진 뒤 오늘 오전에 여러 주요 뉴스들이 부스터샷 권고가 내려질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파이자가 부스터샷 초기 임상시험 자료를 보건당국에 어제 제출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스터샷을 승인받기 위해 일단 첫 발을 떼기도 했습니다. 파이자는 자신들이 개발한 백신의 예방 효과가 접종 직후 96%에서 4개월 뒤 84%로 낮아진다는 실험 결과를 근거로 부스터샷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FDA 식품의약국은 지난 12일 코로나 바이러스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메신저리 보액산 이 파이자나 모더나 백신에 한해서만 부스터샷 접종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부스터샷 접종이 승인된 코로나 바이러스 고위험군 성인은 3%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LA 필하모닉이 어제 콘서트 입장객들에게 코로나 백신 접종 증명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A 필하모닉은 오는 10월 9일 월트 디즈니홀에서 시작하는 콘서트에서 연주자, 스텝, 그리고 모든 방청객들에게 코로나 2차 접종을 완료한 지 2주가 지났다는 증명서를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신 접종 카드나 디지털 기록을 제시하면 됩니다. 한편 공연일까지 접종 완료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공연 티켓을 전액 환불해주거나 크레딧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샌디에고 카운티도 공무원들의 백신 접종 의무화 물결에 동참합니다. 샌디에고 카운티 정부는 18,000여 명의 공무원들에게 백신 접종을 증명하거나 증명하지 못할 경우 매주 검사를 받고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따르지 않는 공무원들은 징계할 예정입니다. 샌디에고 카운티는 공무원뿐 아니라 공기업, 민간기업, 그리고 비영리 단체들에도 근로자들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시행토록 권고했습니다. 뉴욕시가 코로나 백신 의무화 대상을 박물관과 스포츠 경기장 등 문화 오락시설로까지 확대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뉴욕 시내 박물관과 경기장은 물론이고 카지노, 영화관, 콘서트홀에 입장하기 위해서는 최소 한 번은 백신을 맞았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어제부터 뉴욕시의 실내 식당과 헬스장 이용자들은 반드시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시할 것을 의무화한 가운데 이 기본 조치를 보다 확대한 것입니다.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어제 브리핑에서 우리는 여러분이 뉴욕시를 즐기길 바라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백신 사용 승인이 나지 않은 12세 미만 어린이들은 백신을 접종한 다른 사람과 동반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는 조건으로 실내 시설에 입장할 수 있습니다. 백신 의무화 규정을 위반한 업주들은 최소 $1,000에서 최대 $5,000까지의 벌금을 낼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델타 변이 유행 속에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무부는 7월 소매 판매가 전월보다 1.1%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와 차 부품 판매 감소가 지난달 소매 판매 하락분의 대부분을 차지했다라고 CNBC는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 3월 지급된 대국민 재난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가 거의 끝난 가운데 올봄 이후 되살아났던 여행, 엔터테인먼트 등의 서비스 수요도 델타 변이 확산에 다시 주춤한 것이 소비 위축 배경으로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렌트비를 낼 수 없다고 천방하는 세입자들에 대한 강제 퇴거 유예를 막은 주법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최근 내려지자 이곳 가주에서도 관련 소송이 이어질지 그 추이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정효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12일 코로나로 수입이 감소했다는 재정난 진술양식 서류를 제출하더라도 강제 퇴거 조치를 유예받을 수 없다며 강제 퇴거를 막은 뉴욕주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뉴욕주 세입자 퇴거 금지법에 따르면 주거용 세입자는 코로나로 인한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렌트를 전액 지불할 수 없거나 가족 구성원 중에 누군가 코로나로 인해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 등을 체크한 양식을 집주인에게 제출하면 강제 퇴거 유예 조치를 받아왔습니다. 이번 판결이 오는 9월 말까지 세입자 강제 퇴거 유예 조치를 연장한 가주에도 영향을 미칠지 건물주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가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브래들리 변호사입니다. 뉴욕에서 나온 법이 판결문을 갖다가 캘리포니아에 있는 판사가 그거를 들을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바로 들어야 되는 것이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에서 나와 있는 판결문을 갖고서는 이 판사님들이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뉴욕주에서 나와 있는 그 판결문하고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죠. 그렇지만 이 캘리포니아에서도 그거를 보고 난 다음에 건물주들이 캘리포니아 법원에다가 재판법원에다가 그 신청을 하고 항소법원에 올라가서 대법원에 올라가가지고 캘리포니아에도 같은 결정을 내린다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은 이제 퇴거 유예가 말소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제 생각으로는 그럴 확률은 좀 작다고 보죠. 대법원은 또 이번 판결에서 세입자가 법원에 코로나로 인한 재정적인 피해를 입증할 경우에는 퇴거를 유예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퇴거 유예를 원할 적에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가 렌트비만 못 낸다는 것만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갖고서 퇴거를 못 한다는 건 위헌이다. 법원에서 이 증거를 봐야 된다. 그렇게 되면은 또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어떤 부작용이 나냐 하면은 모든 케이스들이 다 재판에 가가지고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랜드로드들이 테넌트들을 갖다 전부 다 소송을 하고 테넌트들이 그걸 갖다가 법원에 가가지고 증거로서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진짜 파이낸셜리 여기에 대해서 헐십을 받았다, 힘들었다, 경제적으로 코비드-19 때문에 힘들었다는 거 전부 다 프루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소송만 더 많이 하려는 장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법 자체가 대법원에서 내린 결정이 굉장히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는 법조인들의 이 의견들이 많이 있죠. 다만 이번 판례에 힘입어 가주에서도 주법원으로 퇴거 유예 조치에 반발하는 건물주들의 소송을 촉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 말 가주에서 세입자 퇴거 유예 조처가 또다시 연장될 경우 거듭되는 연장 조처에 반대하는 건물주들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함께하는 가족이 있어 힘이 납니다. 또 하나의 가족,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8월 17일 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남가주 오늘도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고 낮 기온 어제보다 4도에서 8도가량 내려앉는 곳도 있겠습니다. 엔텔로밸리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는 오늘 오후 다소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또 몬순 기류의 영향을 받게 되는 산간 지역과 사막 지역에는 소나기도 지나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남가주 대부분 지역에는 구름이 늘어나서 내일 오전까지는 다소 흐린 하늘 전망됩니다. 그리고 내일 낮 기온은 오늘보다 6, 7도가량 더 떨어져서 예년 기온을 밑돌기 시작하겠습니다. LA 한인타운 오늘 낮 최고 기온 84도, 밤 최저 기온은 69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 84도, 70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93도, 64도, 해안 지역은 74도, 67도로 예상됩니다. 한국 오늘도 전국이 흐리고 곳곳에 소나기 내립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67도, 낮 최고 기온은 87도 되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오플로드의 한계를 깨다 2022 기아 텔룰라이드 나이트 4 에디션, 구매부터 제용자까지 아파트론도 역시 뱅크 오브 홉이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긴급 성명을 했습니다.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탈레반의 정권 인수 선언 이후 아프가니스탄 상황에 대해서 대국민 연설을 한 것입니다. 미군을 철수시켜 아프간 전쟁을 끝내기로 한 결정을 후회하지 않는다며 미국의 국익이 없는 곳에서 싸우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서둘러 백악관으로 복귀했습니다. 아프간 상황과 관련해 대국민 연설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미군 철수를 지지한다며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I stand squarely behind my decision. After 20 years, I've learned the hard way that there was never a good time to withdraw U.S. forces. That's why we're still there. 아프간에서의 미군의 임무는 미국에 대한 테러를 저지하는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프간에서 통일된 민주국가를 설립하는 것은 미국의 목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Our mission in Afghanistan was never supposed to have been nation building. It was never supposed to be creating a unified, centralized democracy. 다만 아프가니스탄의 붕괴가 예상보다 빨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고 아프간 정부가 포기한 전쟁에서 미군이 희생해서는 안 된다며 미국의 국익이 없는 곳에서 싸우는 과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American troops cannot and should not be fighting in a war and dying in a war that Afghan forces are not willing to fight for themselves. 다만 아프간 국민의 기본권, 특히 여성과 소녀들의 인권에 대해 계속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이 아프간에서 대피하는 것을 방해하지 말라고 탈레반에 경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연방정부가 미국의 최대 저수지 콜로라도강 미드호에 물 부족 사태를 사상 처음으로 선언했습니다. 따라서 LA와 라스베가스까지 서부 주요 도시의 상수도 공급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연방 내무부 산하 개간사업국이 어제 서부 지방의 주요 상수원인 콜로라도강 미드 호수의 물 부족 사태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연방정부가 미드 호수의 물 부족 사태를 선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서부의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미국의 제1, 2저수지인 미드호와 파월호의 수위는 이미 사상 최저치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1930년대 네바다와 아리조나주 경계에 있는 콜로라도 강의 댐으로 형성된 이 미드 호수는 미국에서 가장 큰 저수지며 LA와 샌디에고, 라스베가스, 피닉스, 투싼까지 서부 주요 도시들의 상수도는 이 미드호에서 공급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안전국이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이라고 선전해온 오토파일럿 시스템에 대해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교통안전국이 공개한 문건을 통해서 2018년 초 이후 주행 보조 기능을 사용하는 테슬라 자동차 비상 대응 상황과 관련해
이와 관련해서 벌어진 11건의 사고 또는 화재를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같은 사고로 1명이 숨지고 모두 17명이 부상했습니다. 테슬라 여러 주행 보조 기능 가운데 특히 오토파일럿 시스템을 더욱 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여러 신문들이, 월스트리트저널 등 여러 신문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생산된 모든 모델 테슬라 차량 76만여 대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동통신업체인 티모빌의 데이터베이스가 해킹 공격을 받았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티모빌은 어제 자사 데이터에 인가되지 않은 접근이 있었다며 어떤 자료가 해킹됐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티모빌은 자사의 고객 개인정보가 인터넷에 매물로 올라와 있는 것이 발견됐지만 이번 해킹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안을 최초 보도한 한 전문 뉴스 웹사이트에 따르면 이번 해킹으로 티모빌의 고객 이름과 주소, 소셜 스크린 넘버 등이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A 시내 모든 공립학교 주변에 홈리스 노숙을 금지하는 조례안이 추진됩니다. 존 부스카이너 시의원은 LA시 모든 공립학교 500피트 이내에 노숙자들의 텐트 노숙을 금지하는 조례안을 어제 발의했습니다. 부스카이너 시의원은 현행 조례안을 LA시 1000개 이상의 모든 공립학교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공립학교 캠퍼스 500피트 내에 노숙자들이 텐트 노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된 발의안을 상정한 것입니다. 어제 LA 통합교육부 개학 첫날이었던 라치먼트 차터스쿨 앞에서 부스카이너 시의원은 자신의 지역구 차터스쿨 앞에서 이를 발표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실시하고 있는 임대료 보조 프로그램에 대한 불만과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원서 늑장 처리에 임대료 보조금마저 제때 지원하지 못하고 있어 임대료 보조 프로그램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정부를 비롯해 지방정부의 안일한 대처와 뿌리 깊은 관료주의가 세입자와 건물주 모두 분통을 터뜨리는 상황까지 악화시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LA 데일리 뉴스는 가주와 지방정부의 늑장 대응과 업무 처리로 인해서 미국 내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캘리포니아 임대료 보조 프로그램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세입자와 건물주 모두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고 어제 보도한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의 임대료 보조 프로그램은 52억 달러 규모로 프로그램이 실시된 지 3개월이 다 되지만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임대료 보조 프로그램과 관련해 세입자들의 가장 큰 불만은 업무 처리 지연과 늑장 대처입니다. 코로나 사유서와 소득감소 증명자료를 2-3번이나 중복 제출하는 것은 다반사이며 심지어 8번까지 제출했다는 세입자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늑장 대응으로 인해 지원 마감일을 놓치는 일도 나오고 있고 소득 제한에 걸려 지원 자체가 거부되는 사례도 많다는 것입니다. 임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건물주 역시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세입자들의 지원 서류 제출 같은 협조 없이는 건물주를 위한 보조 프로그램 지원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지원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세입자에 대해 건물주가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어 임대료 보조 프로그램의 혜택을 전혀 볼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 주민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뉴섬 주지사가 유권자 마음을 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LA 지역 3곳을 찾은 뉴섬 주지사는 주지사 소환에 반대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주민 소환 선거는 9월 14일입니다. 캘리포니아 총무국과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된 유권자 주소로 우편 투표용지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투표지는 1번 지사 소환 찬성 여부, 2번 지사 소환 시 다음 지사 후보를 선택해야 하는 항목 이렇게 돼 있습니다. 1번 찬성률이 50% 이상이면 뉴섬 주지사는 자리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뉴섬 주지사는 작년 트럼프 주의를 이겨낸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다. 9월 14일 선거가 바로 트럼프 주의의 여파다라며 지사 소환 반대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주민 소환 선거에 출마한 다른 후보들은 여러분이 지지하는 환경, 건강, 교육 정책에 반대하고 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 주지사 주민 소환 선거에 출마한 차기 지사 후보 총 46명입니다. 아마존이 세리토스와 라하브라 지역에서 근무할 직원 모집에 나섰습니다.
LA 비즈니스 저널에 따르면 아마존은 다음 달 그로서리 전문 매장인 아마존 프레시 세르토스점과 라하브라점 오픈을 앞두고 600여 명 직원을 채용한다는 것입니다. 각종 혜택과 전문인 성장 기회가 제공되며 이 지원은 아마존 웹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최초의 저스트 워크아웃 기술이 적용된 이 두 매장에서는 쇼핑객들이 아마존 어카운트와 연동된 크레딧카드, 또 데비카드, 아마존 앱 QR코드를 스캔해서 입장할 수 있고 쇼핑 후에는 매장을 나갈 때 카드나 QR코드를 스캔하면 자동으로 결제됩니다. 현금 결제 고객을 위한 캐시어 카운터도 마련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체포된 용의자에게 주먹을 휘두른 LAPD 경관이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샌페르난도밸리 미션 지역에서 혼다 차량을 훔쳐 도주한 용의자 2명과 경찰 간의 추격전이 이어졌고 용의 차량은 인근 샌페르난도에서 주택 담벼락과 충돌하면서 멈췄습니다. 당시 한 주민이 촬영한 영상에 따르면 들것에 손이 묶여 실려가던 용의자 중 한 명은 경관들에게 조롱하는 발언과 함께 침을 뱉었습니다. 이를 보다 못한 경관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용의자에게 주먹을 휘두른 뒤 멱살을 잡았고 주변에 경관들이 말리는 장면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인타운을 포함하는 LA시 제10지구 마크 리들리 토마스 시의원이 어제 LA 시내 홈리스 문제에 집중하기 위해 다가오는 LA 시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외에 로컬 소식을 이은 기자가 전달해드립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저소득층 가정에게 제공되는 푸드 스탬프 가격을 사상 가장 큰 폭으로 인상했습니다. 푸드 스탬프 스냅은 오는 10월부터 팬데믹 시작 전과 비교해 25% 이상 인상됩니다. 전국에 4,200만 명에 달하는 푸드 스탬프 수령자들은 기존의 월 121달러에서 36달러가 오른 월 157달러를 받게 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승인함으로써 의회의 승인 없이 푸드 스탬프 프로그램은 매 200억 달러의 기금이 추가적으로 투입됩니다. 톰 빌색 연방 농무부 장관은 저소득층 가정에 건강한 음식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며 이번 인상안에 있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헝거포 아메리카의 조엘버그 CEO는 굶주림과 싸우고 있는 전국의 수천만 명 주민들에게 반가운 소식이라고 환영했습니다. 한인타운을 포함하는 LA시 10지구 마크 리들리 토마스 시의원이 16일 LA 시내 홈리스 문제에 집중하기 위해 다가오는 LA 시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마크 리들리 토마스 시의원은 사우스 LA 지역을 30여 년간 대표한 베테랑 정치인입니다. 그는 자신이 집중해야 하는 것은 LA 시내 홈리스 문제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2배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현재까지 마크피어 LA시 검사장, 조 부스카이노 LA시 의원, 그리고 샌퍼난도 밸리 부동산 업자인 멜 윌슨 씨가 에리카 세티 LA 시장의 인도대사 지명으로 공석이 되는 LA 시장직 출마를 선언한 상태입니다. 16일부터 이달 30일까지 LA 국제공항 인근 센츄리 블루바드가 최대 6개의 차선 통행이 자동열차 공사로 인해 차단됩니다. 주중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그리고 토요일의 경우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통행이 차단될 예정입니다. 센츄리 블루바드 양방향 1번부터 3번 레인까지 에비온 드라이브에서 서플바다 블루바드 사이 구간이 공사로 인해 봉쇄됩니다. 자동열차는 145억 달러 규모의 LA 국제공항 현대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센트럴 터미널에서 LA 메트로와 자동차 렌탈 시설까지 연결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항 관계자는 자동열차 시스템은 2023년에 준비될 예정이며 2028 LA 하계 올림픽 전 공항의 완전한 현대화가 완료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선거구 제조정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는 2020년 연방 센서스 인구조사 자료의 발표가 시작된 가운데 LA시 인구 통계에 LA시 당국과 한인단체들이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선거구 단일화 때문이죠. 세부 지역 자료는 다음 주에 나올 예정인 가운데 이 선거구 태스크포스 팀은 한인타운 인구를 일단 10만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기준에서 볼 때 만약 한인타운이 단일 선거구에 들어가게 되면 LA 한인타운이 해당 선거구 인구의 약 40%를 차지하게 됩니다. 한 선거구의 40% 인구를 차지한 지역이 단일 선거구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라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태스크포스 팀은 LA 한인타운 단일화 서명 운동을 현재
온라인과 오프라인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데 온라인 참여자 1,000명을 넘긴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LA 총영서관이 18일부터 9월 29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4시 모두 7번에 걸쳐서 한인사 인종학 웨비나 시리즈를 개최합니다. LA 총영사관은 캘리포니아 교육부가 지난 3월 18일에 승인한 고등학교의 인종학 모델 커리큘럼에 반영된 모두 7개 주제의 한인사를 소개하고 추가 개발된 자료에 근거한 모의 수업이 제공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연 자료는 7개 주체의 한인사 저자들과 그레이스족 칼스테이트 플러튼 교수가 이끄는 추가 자료 개발팀 연구진 등이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여를 원한다면 세계 한인교육자협의회의 웹사이트에 들어가 사전에 등록하면 할 수 있습니다. LA 카운티에서 비상장 최대 사기업은 트레이더조로 나타났습니다. 한인이 소유한 기업으로는 수피리어 그로서리, 퍼시픽 아메리칸 피쉬, JC 세일즈, 구즈 매뉴팩처링 등 4개 기업이 LA 카운티 최대 사기업 명단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LA 비즈니스 저널이 2020년 매출을 기준으로 발표한 LA 카운티 150개 최대 사기업 순위에 따르면 트레이더조가 1위,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리고 2위가 캐피털 그룹, 3위가 하버 프레이트 툴스, 이런 공구류를 판매하는 곳입니다. 이런 것들로 나타났습니다. 한인 가운데는 수피리어 그로서리가 가장 높은 순위에 올라 있는데 16위에 올라 있습니다. 헐리우드 거리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헐리우드를 찾는 타주 관광객들이 급증하고 코로나 팬데믹에 눌렸던 미국인들의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는 VIP 투어와 호캉스가 즐겨지면서 헐리우드 업소들이 반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LA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헐리우드 파트너십이 실시한 연구조사 결과 지난 4월부터 6월 사이 헐리우드 블루바드를 찾은 방문객들이 153%가 급증했다는 것입니다. 헐리우드과 베벌리힐스 지역의 호텔 객실 점유율도 4월 52%에서 7월에는 72%로 상승했습니다. 한편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인해서 해외여행이 위험성이 더욱 높아져 집을 떠나고 싶어하는 미국인들이 대표적인 관광지인 헐리우드로 몰려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전국 주요 대도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어제부터 뉴욕시의 식당과 영화관 등 실내 시설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시해야만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뉴욕시에 있는 식당과 바, 헬스장, 공연장, 영화관 등 실내 시설에 입장하려는 고객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최소 1회 이상 접종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뉴욕주 의회가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에 대한 탄핵 조사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뉴욕주 하원 의장은 쿠오모 주지사의 사임이 확정돼 주의회 차원의 탄핵 조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쿠오모 주지사의 사임은 25일에 발효되고 이와 동시에 주의회의 탄핵 절차도 중단됩니다. 버지니아 라우든 카운티 공립학교에서 트랜스젠더 성전환자 학생들이 자신들의 성 정체성에 따라 화장실과 탈의실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스포츠팀에서도 성 정체성에 따라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라우든 카운티 교육위원회는 1시간이 넘는 논의 끝에 일부 학부모들의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7대2로 성전환자의 권리를 확대하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투표를 통해 채택했습니다. 교육위는 또 모든 카운티 교직원들이 성전환자에 대한 새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 교육받는 방안도 통과시켰습니다. 메릴랜드주의 한인단체장이 광복절 행사에서 학생들에게 전달할 주지사 표창장이 위조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 같은 표창장은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에도 전달된 것으로 나타나 파문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4일 메릴랜드 한인회회 제76주년 8.15 광복 경축식과 특별 공보전 시상식에서 고교생 5명에게 수여될 예정이던 메릴랜드 주지사 표창장이 확인 결과 모두 가짜로 밝혀진 것입니다. 메릴랜드 주정부 담당 부처는 주지사 표창장 위조는 사상 초유의 일이며 위조는 범죄이자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행위로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또 조사를 진행할지 논의 중이라며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워싱턴주에서도 시애틀 워싱턴주에서도 암 환자나 장기 이식자 등 면역력이 약한 주민들에게 백신 접종, 추가 접종, 부스터샷이 권고됐습니다. 워싱턴주 보건부 관계자는 기저질환을 갖고 있어 면역력이 약한 주민들은 부스터샷을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정부 권장에 따라 면역력이 약한 주민도 파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추가로 접종하길 바란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3차 접종 대상자와 접종 장소 등에 대해서는 워싱턴주가 추후로 밝히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시애틀 지역의 경전철 노선을 확장하고 있는 사운드 트랜짓이 현행 제3차 사업부문 경비에서 65억 달러가 모자라자 대부분 공사 완공 기일을 2037년 이후로 늦추기로 결정했습니다. 한인들도 많이 거주하고 있는 북쪽 리누드와 남쪽 페더럴웨이 노선의 완공일은 기존 2024년에서 변동이 없습니다. 리누드 노선은 현재 공사가 50% 진척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난해 4월부터 중단됐던 대한항공 인천과 하와이 노선 운항이 11월부터 재개됩니다. 한국 내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11월부터 주 3회 일정으로 인천에서 하와이 노선 정기편 운항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대한항공은 애초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재개할 계획을 밝힌 바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추석 특별기 운항은 취소됐습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스포츠 시간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어제 LA 다저스와 피츠버그 파이어리츠 간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 다저스 경기 궁금하기도 했지만 어제 피츠버그의 1번 타자 박효준 선수를 보기 위해서 관심을 가지셨던 분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어제 경기는 2대1로 LA 다저스가 1점 차 승리를 거뒀는데 피츠버그의 1번 타자로 나섰던 박효준 선수가 5타수 무안타 3진 하나에 그쳤습니다. 좀 부진하죠. 박효준 선수의 시즌 타율은 2할 6푼 7리였는데 2할 4푼으로 내려갔습니다. 박효준 선수 메이저리그 올라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조금만 못해도 타율이 쭉쭉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효준 선수는 3경기 연속 무안타로 메이저리그 진출 초반 대활약 반짝 주목을 받았던 거 지금 3경기 연속 무안타로 약간 주춤한 그런 상황입니다. 한편 템파베이에서 잘 하지 못했던 스스고 일본인 선수 이 스스고 선수가 방출당했었죠. 그리고 피츠버그로 이적했습니다. 피츠버그로 이적해서 어제 첫 타석에서 대타로 나선 첫 타석에서 2루타를 터뜨려서 과연 메이저리그에서 잔류할 수 있을지 일단 희망을 쏘아 올렸다는 평가입니다. LA 다저스가 베테랑 좌완 투수인 콜 해멀스가 선발 로테이션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랐지만 헤덜스가 단 한 경기도 던지지 못한 채 시즌 아웃됐고 이제 다저스에 남은 것은 청구서뿐이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저스는 어제 해멀스를 60일짜리 부상자 면단에 올렸다고 발표했고 사실상 시즌 아웃으로 평가됩니다. 해멀스는 최근 시뮬레이션 경기 도중에 팔에 통증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지난 시즌에도 어깨 부상으로 단 한 경기 등판에 그친 바 있습니다. 템파베이리스의 최지만 선수가 어제 볼티모어와의 홈경기에서 2번 타자 1루수로 선발 출전해 2타수 1안타 볼넷 2개 2득점을 기록했습니다. 템파베이는 어제 홈런 5방을 곁들여서 9대2로 볼티모어를 대파하고 아메리칸 리그 동부주기 1위 자리를 굳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샌디에고의 김하성 선수는 어제 대타로 출전했지만 안타를 뽑아내지 못했습니다. 샌디에고는 어제 콜로라도와의 경기에서 5대5로 맞선 9회 초 대타로 김하성 선수 내보냈는데 우익수 뜬공으로 물러났습니다. 어제 샌디에고는 9회 말 끝내기 홈런, 지금 서부조 최약체 중의 하나인 콜로라도에게 끝내기 홈런을 맞고 5대6으로 패했습니다.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영화를 현실로 만든 꿈의 구장 이벤트로 내년에도 역시 전 세계 야구 팬들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NBC 스포츠 시카고는 어제 내년도 꿈의 구장에서 MLB 신시내티 레즈와 시카고 컵스가 대결한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것입니다. 신시내티와 컵스는 현지 시간으로 2022년도 8월 11일 꿈의 구장 속편을 찍을 예정입니다. 메이저리그 전설적인 유격수 호너스 와그너의 사진이 들어간 카드가 $660만 낙찰됐습니다.
이 카드는 1909년에서 1911년 사이에 미국의 한 담배 회사 담배값 안에 넣어 나온 카드 세트로 와그너 카드는 현재 50장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난달 23일에 시작된 경매 시초가는 100만 달러였는데 매수자들이 몰리면서 가격이 660만 달러까지 올라서 낙찰됐습니다. PGA 투어 정규 투어가 끝나고 무한 경쟁 플레이오프의 막이 오르게 됩니다. PGA 투어 플레이오프 첫 대회인 노던 트러스트가 이번 주 목요일인 19일부터 나흘 동안 뉴욕주 저지시티의 리버티 내셔널 골프 클럽에서 열리게 됩니다. 플레이오프에는 정규 투어 최종전인 윈덤 챔피언십까지 페덱스컵 랭킹 상위 125위에 든 선수가 출전하게 됩니다. 한국 선수로는 김시우, 임성재, 이경훈이 플레이오프에 진출했습니다. PGA 투어가 사실상 지난해 코로나 때문에 중단되자 음식 배달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던 선수가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 꿈의 무대 PGA 투어의 정규 멤버가 됐는데 올해 나이 39에 데이빗 스킨스가 주인공입니다. 네브라스카주 오마하에서 끝난 PGA 2부 투어 피너클 뱅크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PGA 투어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이 우승 상금 2부 우승 상금 적다라고 하는데 적지 않아요. 14만 달러나 됩니다. 생계 아르바이트를 음식 배달을 하던 영국의 선수가 PGA에 진출했다라고 해서 현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울증을 고백한 테니스 스타 오사카 나오미가 석 달 만에 기자회견에 나서서 끝내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승승장구 잘 나가지만 클레이 코트 흙바닥에선 유독 작아졌던 오사카 나오미. 지난 5월 프랑스 오픈 기자회견을 거부했습니다. 우울증을 앓고 있고 기자들의 질문은 정신건강을 해친다는 고백과 함께였습니다. 두문불출 잠수하던 오사카는 도쿄올림픽 성화에 불을 붙이며 방긋 마음고생을 털어낸 듯 보였지만 금메달 의욕과 달리 3회전에서 탈락했습니다. 무려 석 달 만에 앉은 기자회견장, 오사카는 송곳 질문을 받았습니다. Obviously the most widely used means of communicating to the media and through the media to the public. 표정 관리를 못하고 중간중간 뜸을 들인 오사카. That's interesting. I would say the occasion, like when to do the press conference is what I feel is the most difficult. But 아슬아슬 한눈에도 위태로운 질문과 대답이 한 차례 더 이어집니다. You also have outside interests beyond tennis that are served by having the platform that the media presents to you. it's because I've won a couple Grand Slams, and I've gotten to do a lot of press conferences that these things happen. But I would also say, like, I'm not really sure how to balance the two. 오사카는 결국 눈물을 흘리며 자리를 나갔고 4분 뒤에 돌아와 힘겹게 기자회견을 마무리했습니다. 오사카의 소속사는 해당 기자의 괴롭힘은 선수와 미디어의 관계가 얼마나 문제투성이인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본보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질문은 협박에 가까웠다면서 오사카가 언론 덕분에 성공했다는 건 신화라고 꼬집었습니다. 오사카는 이번 대회 상금 전액을 아버지의 나라 IT 지진 복구를 위해 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승 상금 3억 원을 따기까지 기자회견은 최소 5차례 마련됩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2021년 8월 17일 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오플로드의 한계를 깨다 2022 기아 텔룰라이드 나이트 4 에디션, 구매부터 제공자까지 아파트론더 역시 뱅크 오브 홉이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홉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윌셔 센터 카이로프랙틱을 알고부터 생활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엑스레이와 초음파 등 정밀 검사 후 치료를 하니까 정말 믿을 수 있어요. 카이로프랙틱은 지압이나 물리 치료와 다릅니다. 척추를 중심으로 신경과 근육을 재정비해 몸의 시스템을 건강하게 돌려놓는 것입니다. 경험 많은 전문의와 테라피스트들이 일군 명성, 윌셔 센터 카이로프랙틱. 당신의 삶의 질을 높여드리는 윌셔 센터 카이로프랙틱.